우리나라의 경의선 터널 건설 현장. 나틈 공법으로 터널 굴착이 한창이다. 터널의 끝, 로봇팔을 길게 뻗은 중장비가 선봉에 섰다. 터널 벽면에 구멍을 뚫는 이 장비의 이름은 점보드릴. 점보드릴은 컴퓨터 제어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자리와 길이로 화약이 들어갈 구멍을 뚫는다. 화약은 나틈 공법을 대표하는 재료다. 발파를 통해 터널을 굴착해가는 나틈 공법은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터널 공법이기도 하다. 제일 마지막에는 이 전색제라고 해가지고 볼을 메꿔가지고 폭약에 가스를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반 파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재질은 모래 내지는 석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틈 공법의 최대 약점은 폭발로 인한 소음과 진동. 화약 구멍의 마지막을 채우는 전색제는 불에 타지 않는 물질로 발파의 효율은 높여주고 소음은 줄이는 역할을 한다. 배선 역시 폭발 충격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배선은 전기가 통하는 시간이 다르다. 한꺼번에 폭발하는 대신 시간차를 두고 터지기 때문에 충격으로 인한 진동이 줄어든다. 발파 진행합니다. 둘, 하나, 발파. 8단계의 시간차를 두고 폭발하는 화약. 폭발과 동시에 터널 안은 순식간에 먼지로 가득 찬다. 대형 폭발에도 불구하고 발파 시 지상에서의 소음과 진동 정도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저진동 발파 덕분에 지상의 사람들은 폭발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발파가 이뤄진 지점에 약 1m의 터널이 새롭게 뚫렸다. 공사비와 효과 면에서 효율적으로 인정받는 나틈 공법. 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도심에서는 발파 작업이 금지돼 있다. 대부분이 연약 지반이다 보니 작은 진동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비발파 나틈 공법이다. 터널 굴착 전 지붕에 관을 삽입해 지반을 안정화시킨 후 드릴을 이용해 굴착면을 파내는 방법이다. 비발파 나틈 공법은 진동이 거의 없고 안전하지만 발파할 때에 비해 터널 굴진 속도는 많이 떨어진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파내야 하는 터널 공사. 작업이 어려운 만큼 공사 기간은 길어지고 공사비도 늘 수밖에 없다. 발파나 기계 굴착이 완료된 후에는 혼합된 시멘트를 뿌려준다. 시멘트를 분무기처럼 뿜어주는 쇼크리트는 원격 조정에 의해 자동으로 분사되면서 터널 표면을 안정시킨다. 쇼크리트를 마지막으로 나틈 터널 굴착의 한 단계가 마무리된다. 지상의 고층 빌딩,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량의 물결. 점점 복잡해지는 도심 지하철 공사는 이제 하나의 공법만을 용납하지 않는다. 10차선 도로와 수로, 연약 지반을 이겨야 하는 싱가포르 921 공구의 경우 공사 여건은 더욱 심각하다. 무엇보다도 싱가포르 그 단일 지하철 역사상 가장 큰 공사입니다. 이것을 수행하려면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했다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다양한 공법을, 결국은 당초에 우리가 제시된 공법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공사를 공기 내에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상 최악의 조건을 안고 있는 도심 지하철 921 공구. 단 1.065km를 뚫기 위해 현지 전문가와 토목 기술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17개월간의 설계 변경. 수천 장의 설계도가 만들어지고 사라졌다. 결국 마의 구간을 뚫기 위해 설계에서부터 새로운 시도가 시작됐다. 기존의 설계도는 평면에 그려지다 보니 설계상의 오류가 종종 발견됐다. 싱가포르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평면 설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동시에 공정의 효율성까지 생각하는 3차원 설계도 BIM 시스템이 도입됐다. BIM이라는 것은 일단 그 약자를 살펴보면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2차원으로 진행되던 프로세스를 3차원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대상 구조물이나 어떤 건설 프로젝트를 단순히 3차원으로 모델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3차원 모델링에다가 각종 정보를 다 포함시켜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하나하나에 모든 공정이 입력돼 있는 BIM 설계도는 공사 계획서의 역할까지 한다. 4D 시뮬레이션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정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3D 모델이랑 같이 연동해서 물려서 공정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수로 계획이고요. 녹색으로 표시된 거는 도로교통 계획입니다. 이걸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정을 날짜를 조절할 수 있을 때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9109의 공사 진척률은 13%. 그러나 BIM 시스템을 통하면 이미 공사가 완료된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다. BIM 시스템은 보다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도심 공사장에서 그 역량을 발휘한다. 복잡한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과 같은 대형 장비가 자리할 위치, 자재 운반 시 충돌 위험은 없는지, 그리고 작업자들의 동선은 안전한지,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현장의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 때문에 최근 해외 건설 공사의 경우 BIM 기법을 도입한 3D 설계 입찰을 요청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BIM 설계도로 살펴본 리틀 인디아역 구간, 기존 지하철과 새로 만들어질 터널이 교차하는 지점의 차이가 고작 3m에 불과하다. 과연 설계도처럼 공사가 가능할까? 우리는 그 답을 서울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찾을 수 있다. 지하 역사로 들어서자 시원하게 트인 아치형의 천장이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천장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15cm요? 네. 아, 몰랐어요. 근데 15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아, 여기 위로요? 네. 무서워요. 섬찟한데요? 15cm 가능해요, 그게? 천장의 가장 높은 지점. 그 위에는 3호선 지하철이 달리고 있다. 3호선 지하철 터널과 9호선 역사가 교차하는 지점의 차이는 고작 15cm에 불과하다. 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공사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신공법이다. 저희가 TRCM과 CAM이라는 세계 최초로 두 가지 공법이 존재는 합니다만은 그 콤비네이션 메소드를 우리가 제안을 해가지고 15cm 하부에 지하철이 다니고 있는 15cm 하부에 저희가 그 캠 공법을 적용해서 고속터미널 정거장을 시공을 완료를 했고요. 아마 앞으로는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내외에서 다 이런 정도의 난이도 공사는 아마 존재하기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왕복 10차선 도로와 고층 빌딩들이 서 있는 고속터미널역 주변. 오래된 지하상 가래로 3, 7, 9호선 등 3개 지하철이 만나다 보니 개착 공법이나 실드 공법과 같은 일반적인 터널 공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대안은 기존의 TRCM 공법과 CAM 공법을 동시에 접목한 신공법이었다. 두 공법 모두 강관을 이용해 지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만들어지는 터널의 크기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TRCM 공법으로 지하 4곳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이 공간을 활용해 CAM 공법으로 아치형의 대단면 터널을 시공해 연결한다. 그렇다면 지름 2.5m에 달하는 대형 강관을 어떻게 흙 속으로 밀어넣는 것일까? 인천 지하철 2호선 건설 현장. 기존 전철이 지나는 3m 아래로 TRCM 공법을 이용한 터널 공사가 한창이다. 강관을 벽 속으로 밀어넣는 힘은 1000톤에 가까운 유압이다. 엄청난 압력을 버텨내기 위해 반대편에는 반력벽이 세워진다.
집안이 불안정하거나 지지물이 부족할 때 쓰이는 강관 추진법. 2, 3m 단위로 잘린 강관을 하나 밀어 넣을 때마다 굴착과 측량, 용접이 반복된다. 점점 복잡해지는 지하 세계. 그만큼 토목 기술은 발전하고 있다. 지금 그 도심지에서 지하철을 한다든지 지중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상당히 예전보다는 지중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지중해 시설물도 많이 들어서고 지하철도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9호선까지 다니고 있고요. 거기에 다른 또 지하철이라든지 뭐가 들어가려면 필연적으로 그 밑을 관통해야 됩니다. 이 밑을 관통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물이라든지 지하철 구조물에 지장에 아무 이상이 없게끔 하면서 지중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예전 공법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게끔 신공법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TRCM 공법의 핵심, 강관이 만들어지는 공장을 찾았다. 강관 제조에 쓰이는 철판은 두께 3cm의 강화 철판. 손가락보다 두꺼운 철판이 롤러에 감기자 자연스럽게 둥근 모양이 만들어진다. 철판이 두꺼운 만큼 강관을 원형으로 붙이는 용접은 일반 산소 용접이 아닌 전기 용접을 한다. 특수 용접 재료를 이용하는 서브마지드 아크 용접은 재료가 녹으면서 철판을 더욱 단단히 붙여주기 때문에 이음부의 완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완성된 강관은 최종적으로 비파괴 검사, 인장 시험 등의 품질 검사를 거쳐 적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 시험기는 100톤의 힘으로 견딜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장비는 정밀도가 0.5%인 가장 정밀한 시험기가 되겠습니다. 강도 시험 결과 철판은 22톤의 무게도 버틸 만큼 뛰어난 강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강관을 쓰는 것이 보통 인장 강도가 한 41 이상 내지 한 49 정도 나오거든요. 구조용 아변 강제를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이 토합에 의해서 유압에 밀고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시작된 지 18개월. 오늘도 9.21 공구는 분주하다. 싱가포르 9.21 공구에서 주변 여건이 가장 여유로운 구간. 이곳에서는 개착식 공법을 이용한 터널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정해진 구간만큼 땅을 파서 터널을 설치하는 개착식 공법은 가장 오래된 지하철 터널 공법이다. 비교적 간단한 공법이지만 터널의 모든 구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양쪽의 흙벽을 단단히 고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약 지반인 싱가포르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착구보다 훨씬 강도 높은 이중빔 구조물을 설치해 안전성을 높인다. 다른 공법에 비해 공사 시간이 짧고 공사비는 경제적이지만 연약 지반이 심각한 싱가포르에서는 지반 공사와 흙막이 공사가 유독 까다롭다. 작업자들의 허리 높이까지 서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연약 지반을 버텨낼 든든한 받침대가 될 것이다. 아시아 최대의 자유무역 도시 싱가포르. 세계의 물류가 모이는 싱가포르에 있어 교통 인프라는 혈관과도 같다. 그리고 도시의 막힌 혈관을 뚫을 심장부에 9.21 공구가 있다. 부키티말 로드의 마지막 구간 로처역에서는 또 다른 터널 공법이 적용된다.
속초 정거장 뒤로 보이는 구간이 다운타운 라인 1과 연결되는 구간으로서 위에 지상 교통도 처리할 수 없고 나툼으로 하기에는 지반도 안 좋고 하는 300m 구간을 TBM 장비를 이용해서 쉴드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유난히 복잡한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는 터널 공법 쉴드 TBM. 그 현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강 하저 터널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하 50m 아래. 거대한 장비가 터널을 막고 서 있다. 직경 8m, 무게 650톤에 달하는 쉴드 TBM이다. 운전을 시작하자 TBM의 머리가 회전하면서 토사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굴착된 흙과 암석은 자동으로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뒤쪽으로 배출되는데 쉴드 TBM이 하루에 굴착할 수 있는 길이는 10여 미터. 첨단 터널링 기계인 쉴드 TBM은 굴착과 지반 안정 처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최근 가장 각광받는 공법이다. 쉴드 TBM 앞면에는 여러 개의 커터기가 붙어 있다. 각각의 커터기가 회전을 하면서 굴착면의 암석과 흙을 긁어내고 이때 떨어져 나온 흙은 자동으로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뒤쪽으로 배출된다. TBM의 고강도 날이 한 번 회전할 때마다 무려 5톤의 암석이 부서진다. 쉴드 TBM이 잠시 작동을 멈춘 시간. TBM의 헤드가 있던 자리에는 커다란 나이트 모양의 흔적이 나타났다. 쉴드 TBM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 36개의 둥근 나이테는 36개의 커터가 부지런히 움직인 흔적이다. 아웃카타를 그러는데 아웃카타가 29분까지 있어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던 TBM이 멈추는 시간은 커터를 갈아 끼울 때뿐이다. 흙을 파내지 못하고 겉돌던 커터가 제거됐다. 커터널과 커터널 사이에 토사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점성이 강한 토사가 나오면서 묻어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돌아야 될 카타가 회전을 못하고 고정된 상태에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편마모가 생기게 됩니다. 지름 50cm의 커터날은 20mm 이상 마모되면 새 것으로 교환해야 한다. 날 하나의 무게는 200kg, 가격은 200만 원이나 된다. 커튼날 교체 작업은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새 커터날을 단 쉴드 TBM이 다시 힘차게 돌아간다. 날카로운 커터가 긁어낸 토사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터널 입구까지 옮겨진다. 굳이 사람이 실어 나를 필요 없이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 지상의 토사 저장 장치까지 운반된다. 오랜 세월 수십 미터 땅속에 숨겨졌던 흙은 이렇게 세상 밖으로 탈출한다. 어둠의 공간 터널. 쉴드 TBM은 암흑 속의 벽만을 바라보며 터널을 뚫는다. 과연 터널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장담할 수 있을까? 쉴드 TBM이 정해진 노선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자동 측량 시스템이다. 쉴드 장비가 굴진을 하게 되면 이 측량 시스템에서는 3분에 한 번씩 장비의 현 위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메인 컴퓨터에서는 그 전송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서 계획된 노선과 현재 위치의 쉴드 장비의 오차를 운전실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검토된 데이터를 보고 좌측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우측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상향으로 가야 될지 하향으로 가야 될지를 제어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한가하던 터널 안으로 작업자들이 줄을 지어 들어간다. 터널 벽면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세그먼트라는 이 콘크리트 조각은 쉴드 TBM 공법의 핵심 요소. 쉴드 TBM이 굴진하고 난 자리에 붙일 터널 벽인셈이다. 세그먼트 부착 작업은 쉴드 TBM이 지난 바로 뒤에서 이루어진다. 세그먼트 하나의 무게가 3.5톤이나 되다 보니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한 작업. 이렉트라는 장비를 이용해 조각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맞춰 고정해준다. 1.5m 터널링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세그먼트 수는 7개. 바닥에서부터 좌우로 붙여나간 세그먼트의 끝에는 키 세그먼트를 넣는다. 그리고 부착된 세그먼트와 터널 벽 사이에 회반죽을 넣어 고정하면 터널링 하나가 완성된다. 특별한 지지대 없이 세그먼트로 구조를 유지하는 TBM 터널. 그만큼 세그먼트 역할이 중요하다. 충청남도 천안의 한 공장. 이곳에서 세그먼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지상의 구조물과 달리 지하의 터널은 엄청난 토압과 수압을 이겨내야 한다. 때문에 터널용 세그먼트는 단단한 철근 골조에 일반 콘크리트보다 강력한 특수 콘크리트를 넣어 만든다.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단단히 굳힌 세그먼트들. 지하철의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인 만큼 꼼꼼한 제작은 물론 마지막 품질 검사 역시 필수 과정이다. 그렇다면 완성된 세그먼트와 일반 콘크리트의 강도 차이는 얼마나 될까? 동일한 압력을 가했을 때 일반 콘크리트는 23톤에서 파괴된다. 반면 세그먼트는 2배가량 무거운 59톤에서 파괴된다.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한 세그먼트만이 합격점을 받는다. 고강도의 세그먼트로 마무리된 터널. 첨단 터널 기술은 보다 쾌적한 현장과 보다 안전한 지하철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안전하게. 싱가포르 지하철은 전체 교통 운송량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싱가포르 교통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다. 쾌적한 지상 공간, 친환경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싱가포르의 지하철은 지금도 연장선이 있다. 사방이 어둠으로 둘러싸인 밤. 9.21 공구에서는 도로 포장 작업이 한창이다. 대규모 지하철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차량의 행렬은 막힘이 없다. 2008년 공사가 시작된 이래 낮에는 지반을 다지고 밤에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작업이 반복되고 있다. 공사 기간 동안 단 하나의 차선도 막지 말라는 싱가포르 정부의 요구 때문이다. 싱가포르 4대 관광지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라도 차선을 줄일 수가 없고 또 수로를 유지해야 되고 또 향후에 우리가 건설될 지하 고속도로를 일부 시공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수로 이설 및 최종적으로서는 폭 20m에 길이 1.2km의 수로를 영구 이설하고 그 위에 녹지를 조성하면서 현재 그 기존에 있는 그 도로를 완전히 바꾸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년 이상 계속된 지하철 공사에도 운전자들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 비밀은 과학적인 도로 이설 계획, 트래픽 다이버전에 있다. 단 하나의 차선도 막지 않기 위해 이미 5번의 도로 이설을 시행했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2016년까지 최소 40번 이상 도로가 더 옮겨질 계획이다. 수많은 공법과 토목 기술자들의 땀이 흐른 뒤에 1.065km 마의 구간이 뚫리게 된다. 지상의 불편함을 담보로 하지 않는 지하공사. 2016년 9.21 공구의 완공과 함께 싱가포르의 지상은 보다 쾌적하고 여유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지상과 지하의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토목 기술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 공사 환경은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대심도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인 어떤 발전이라든지 어떤 기술의 발전 측면에서는 좋아졌지만 공사 여건 자체는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근데 뭐 그걸 결국은 기술력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도심지하 공사가 피할 수 없는 적들. 물의 공격과 공간 부족. 싱가포르 도심지하철 921 공구는 지하철 건설 역사를 새로 쓰며 지하의 적들에 맞설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들한테는 불가능은 없다. 난공사 하지만 이제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계획을 세웠더니 하나만도 못할 공사는 없어요. 포화 상태에 다다른 도시는 지하로 향하고 있다. 도시 개발에 따라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하철 토목공사. 그 안전과 발전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과학과 기술의 진보, 그리고 창의적인 도전 정신이다.